자, 오늘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그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상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 중 하나니까 100쪽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제로라는 어떤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자, 이걸 활용해서 뭘 할 수 있느냐를 좀 같이 보는 거고. 잠깐만, 마이크랑 목걸이가 같이 찝혔네.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자, 이것은 뭐와 같으냐? 이 방정식의 이 방정식의 실근은 뭐와 같으냐?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어떤 2차 함수, 똑같은 식을 가진 2차 함수의 그래프와 y는 0, y는 0는 x축을 의미합니다. x축의 교점 의 x 좌표를 의미해요.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자, 그래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 맞나 그래프와 y는 0라는 x축 사이에 이 두 개, 얘도 그 함수고 얘도 어떤 함수, 상수 함수라고 할 수 있죠. 두 함수의 이 교점에 x 좌표가 방정식의 실근이고, 이것의 개수는, 이 실근의 개수는 교점의 개수와도 같다. 즉, 그래프를 보고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 있느냐, 또는 한 개 있다, 두 개 있다, 뭐 그래프의 교점이 뭐 두 개 있는데 그 값이 어떻다라는 걸 우리가 교점을 보고도 알 수 있고 방정식을 풀어도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이 문제, 어떤 문제를 풀 때 방정식을 풀어서 실근, 맞나? 실근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되고 또 그것의 개수가 몇 개더라를 확인하면 뭐를 알 수 있느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 사이의 교점의 개수가 어떻더라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어떤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교점이 두 개네 또는 한 개네 라고 하니까, 아, 이 방정식은 교점이, 만약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이 한 개네, 두 개네를 알아보니까 방정식의 실근은 한 개다, 두 개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예요. 알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느냐에 따라서 맞나?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도 체크할 수 있고. 자, 그래서 너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것의 그래프를 내가 이제 여러 상황에 대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x축이라는 게 이렇게 있었을 때 이 그래프와 두 점에서 만나더라 이거지. 그지? 그러면 여기에는 뭘 써볼 거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 실근은 몇 개다? 두 개다. 이게 그리고 참고로 실근의 좌표가 되겠죠. 맞죠? 이때 x 좌표가 실근의 값이 되겠고, 그렇다면 판별식이라는 것을 찾아봤을 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맞나? 판별식이 0보다 커야 그래프가 교점을 두 개 가질 거고, 그 다음에 방정식의 실근은 두 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만약에 x축에 접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실근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한 개고, 이걸 우리가 방정식 입장이니까 중근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 판별식도 0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지 않는다면 교점이 존재하지 않을 거고, 근으로 따지면 허근을 갖게 되겠죠. 실근은 한 개라는 얘기고, 판별식도 0보다 작다. 즉, 판별식이라는 원래는 2차 방정식에 쓰는 개념인데 2차 함수에서도 판별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x축과의 교점이 어떻다 저떻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되겠죠? 히터는 조금만 줄여놓을게요. 그렇게 막 춥진 않지? 엄청 세게 나오고 있으니까 따뜻하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정식을 풀어서 근이 몇 개니, 그래서 교점을 개수가 어떻다. 왜냐? 그래프만 그려서 교점을 완벽하게 체크하기 힘들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방정식을 활용할 수도 있겠고,
이걸 좀 더 확장하면 어떤 방정식을 풀었는데 어떤 방정식? mx 더하기 n이라는 1차식과의 교점. 즉, 이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것은 뭐와 같으냐?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그래프와 y는 mx 더하기 n이라는 직선의 그래프의 뭐와 같다? 교점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이 방정식은 어떻게 만든 거야? 두 개의 그래프를 뭐해서 연립해서 만든 거죠. y를 소거해서 y는 mx 더하기 n을 여기 대입해서 만들어낸 식입니다. 그죠? 저 방정식의 역시나 실근. 그러면 그것은 교점. 그래서 그것의 개수는, 실근의 개수는 교점의 개수가 되겠죠. X축보다 좀 더 확실하겠죠. 왜냐? X축보다 좀 더 이게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 게 직선이랑 이차함수는 물론 그리려면 좌표평면에 그릴 수 있겠지만 그렸을 때 과연 만날까 안 만날까 애매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확실하게 판단하려면 둘이 같다라고 놓고 만들어낸 이 2차 방정식이 교점이 몇 개다라는 걸 확인하면 되는 거죠. 정말 간단한 그래프를 보면 y는 x, y는 x-4분의 1을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1,1도 지나고 0,0 지나고 뭐 마이너스 1,1도 지나 이런 이차함수를 그렸고 x 절편은 4분의 1, y 절편이 4분의 1인 직선, 기울기가 1인 직선 이렇게 그릴 때 과연 이렇게 안 만나는 게 맞을까요? 제가 그리다 보니까 안 만날 것 같아서 하고 아니면 이게 애매하게 두 개에서 만날까요? 진짜 완벽히 딱 접할까요? 그건 알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알기가 힘들어요. 쌤, 근데 제가 보기엔 2분의 1을 대입하면 둘 다 4분의 1 지나거든요? 얘도 2분의 1 넣으면 4분의 1이고 얘도 2분의 1 넣으면 4분의 1이야. 근데 그게 교점 중에 하나였는지 접하는 점, 즉 두 점이 동시에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모양, 즉 접하는 모양인지는 알 수가 없죠. 그냥 어쩌다가 생긴 교점 중에 하나였는지 아니면 딱 접하는 점인지는 알기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 두 식을 연립하여 이건 한쪽을 옆으로 넘겨준 것입니다. 같다라고 두고 옆으로 넘겨준 것이에요. 맞죠? 그럼 너는 x-2분의 1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으니 또 판별식의 값이 1 빼기 4 곱하기 4분의 1 계산했을 때 0이라고 할 수 있으니 방정식이 뭐를? 중근을 가지네. 그러면 이차함수와 직선의 그래프도 접해야 되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래프만 가지고 맞나? 두 개의 교점을 판단하는 건 조금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확실하게 확인하려면 계산을 해봐야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방정식의 실근을 계산할 때 우리가 그래프를 활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의 상황도 가능하다는 거지. 그 경우를 또 뒤에서 볼 건데 일단 요거를 조금 더 일반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실제 예들을 좀 보면서 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좀 더 정리를 해보자.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가 고정이 좀 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y는 mx 더하기 n의 그래프가 여러 가지의 경우가 바리에이션 존재할 수 있죠. 자, 이렇게 그려졌을 때는 교점이 두 개죠. 맞죠? ax제곱 더하기 둘이 연립해서 만들어낸 b-mx 더하기 c-n은 제로라는 다시 이 방정식은 어떻게 만들어낸 거다? 너 옆으로 이항해서 하나의 방정식으로 만들어준 거죠. 그죠? 너는 판별식이 뭐겠어? b-m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a, c-n이겠죠? 이 판별식의 부호가 어떠냐에 따라서 교점이 한 개냐 두 개냐 빵 개냐가 결정되는 건데 이런 모양이 되려면 판별식이 0보다 클 때였다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직선 아니죠. 직선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하나에 접하려면 그때는 판별식이 0이어야 되는 것이고 직선이 더 아래쪽에 있다면 판별식은 0보다 작아서 만나지 않아야 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의 확실한 판단을 위해서 방정식을 계산해서 우리가 식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또 방정식 어떤 방정식의 근이 몇 개겠느냐를 풀 때 그래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예들까지 뒤에서 한번 살펴볼 테니까 같이 한번 보기로 하고 개념 자체는 심플해요. 방정식을 풀어서 이차함수에 관한 어떤 조건들 또는 어떤 성질들을 알아내겠다는 거고 방정식을 풀 때 2차 함수를 활용해서 한번 풀어보겠다 이 두 가지인데
실제 예를 보면은 조금 더 다양하단 말이야. 많은 상황에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예제 1번부터 하나씩 좀 살펴볼 건데, 예제 1번. y는 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k제곱 더하기 k 플러스 3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으려면, 즉 1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접하고 막 만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겁니다. 자, 얘를 그래프로서 이해하려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노란색은 그래프처럼 풀어볼 거다 이 말입니다. x-k의 제곱 더하기 k 플러스 3. 따라서 꼭지점의 좌표는 k, k 플러스 3이겠군요. k가 바뀌기야 하겠지만 어쨌든 꼭지점의 y 좌표가 k 플러스 3인 건데, 이 꼭지점의 k 좌표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그래프로 따졌을 때는 꼭지점이 x축에 붙느냐 안 붙느냐 결정되잖아. 그래서 1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x축이랑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붙으면 되는 것 같은데, 그지? 그럼 꼭지점의 y좌표라고 할 수 있는 k 플러스 3이 뭐면? 다 음수면 k 플러스 3이 음수면, 따라서 k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면 우리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접하는 경우였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딱 달라붙어야 되겠죠? 따라서 k 플러스 3이 0일 때, 그래서 k가 마이너스 3이라면 뭐 한다? 접한다. 이거 접한다라고 안 썼네 내가. 접하는 상황이려면 그래프가 x축에 완전히 이렇게 붙었을 때가 되겠고,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붕 떠야겠죠? 그래프가 x축이랑 만나지 않고 붕 떠야겠는데, 저런 모양이 되려면 k 플러스 3이라는 꼭지점 y좌표가 양수였어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요게 밑줄 친 것들이 다 답이 되겠죠, 그죠? 주황색은 한번 방정식처럼 생각해서, 즉 x축과의 교점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k제곱 더하기 k 더하기 3은 제로라는 방정식을 생각했을 때, 왜 x축이니까 y 값이 0일 때잖아? 그래서 y에 0을 대입해서 만들어낸 방정식인 거예요. 저 방정식을 생각했을 때 판별식을 생각해보니 4분의 D를 써볼 건데, 절반 마이너스 K의 제곱에서 A는 1이고 C를 빼주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이죠. 그죠? 자, 그럼 서로 다른 두 점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려면 K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접하려면 판별식이 0일 때니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이 0이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3이다. 판별식이 음수여야 교점이 없다. 즉 왜? 판별식이 음수여야 실근이 없을 거고, 그렇다면 그래프에 교점이 없다. 자, 그렇다면 판별식 음수니까 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이 음수다. k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면 만나지 않겠다. 즉 방정식의 입장에서 판별식으로서 문제를 판단해도 좋고, 그래프 입장에서는 꼭지점의 y좌표가 x축과 만나냐 만나지 않느냐를 보고 판단해도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둘 다 괜찮은 방법이에요. 뭐 둘 다 뭐가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둘 다 이해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됐죠? 자, 예제 2번.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x좌표가 마이너스 2와 4로서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게 누구의 그래프래?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의 그래프다 이거야. 우린 이걸 보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잘 봐. 마이너스 2,0을 지나고 4,0을 지난다. 따라서 대입해서 구해야지도 좋은 생각이고, 맞지? 말 그대로 해석한 거야. 그래프가 마이너스 2,0, 4,0 지나네요 라고 해석해도 좋은 생각이고,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의 두 실근이
마이너스 2와 4였다라고 해석해도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도 당연히 마이너스 2,0 4,0을 지나잖아요 로 문제를 해석해도 좋고, 이 방정식으로 만들어 줬을 때 y에 0을 넣은 방정식의 두 실근이 마이너스 2와 4다.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해서 a, b를 구해도 좋고, 대입을 해서 구하면 얘랑 똑같은 방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뭐야? 2차 방정식을 작성해서 전개를 해서 풀 수도 있겠죠. 뭐가 되든 다 좋은 방법이에요. 중요한 건 이것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는 내용이 아니라 둘 다 아주 자연스럽게 다룰 수 있어야 돼. 어떨 때는 방정식을 활용하고 어떨 때는 함수처럼 풀어주고, 이걸 잘 할 수 있어야 이 단원이 조금 할만하게 느껴질 겁니다. 지금은 예제 문제고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유형들이다 보니까 좀 어렵지 않을 텐데, 이게 문제가 여기가 가장 어렵게 나오는 단원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디어 개념들을 좀 정확하게 숙지해 놓자. 너는 방정식의 근이 어떻다? 방정식의 실근은 이차함수의 교점이다. 그래프의 교점은 방정식으로 따졌을 때는 근이다. 그래프 입장에서는 교점이었던 것이 방정식에서는 근이다. 이것은 자유자재로, 쉽게 말하면 ax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식에다가 는 0 붙이면 방정식을, 는 y 붙이면 함수란 말이야.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거잖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줄 수 있으면 베스트겠습니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k 마이너스 3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좌표가 a, b인데 그것의 길이는 2루트1이에요. 자, 그림을 그려보면 이 길이가 2루트2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다양한 방법으로 풀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해 볼 건데, 한번 그래프처럼 풀어보죠. 그래프처럼. 이게 좋은 방법인지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정리해 볼게. x-3의 제곱 더하기 k-12가 된단 말이죠. 대칭축이 x는 3이고 요점의 좌표는 3, k-12겠네요. 대칭축의 좌표가 3이라는 게 포인트예요. 맞죠? 대칭축의 좌표가 3이었으니까 3에서 루트 1을 더한 게 b점의 좌표, 3에서 루트 1을 뺀 게 a점의 좌표. 그래야 길이가 2루트이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그럼 3 플러스 루트 2는 저 함수의 위의 점이죠. 3 플러스 루트 2, 0은 이 함수 위의 점이니까 대입을 하자. 됐지? 어디다? 여기 대입해. 여기 대입하는 것보다 여기 대입하는 게 훨씬 쉽다. 3 플러스 루트 1을 대입하면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k-12는 제로여야 되니까 k는 10이구나. 이렇게 그래프처럼 풀어도 별 문제는 없고, 근데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자고. 그러면 이 두 개의 좌표는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k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는 두근이 알파다라고 한다면 알파는 a점의 x좌표, 베타는 b점의 x좌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맞죠? 즉 이 방정식이 두근이 알파 베타인데 베타에서 알파 뺀 값이 얼마다? 2루트 2다. 그럼 방정식이 두근의 관계가 나와 있는데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도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근과 계수의 관계면 두근의 합은 6이고 두근의 곱은 k-3일 건데 차이는 2루트 2라고 하네요. 그러면 차이의 제곱은 합의 제곱에서 4배의 알파 베타 곱을 뺀 것인데 차이의 제곱 8이라는 값은 합의 제곱 6의 제곱 36 마이너스 4배 k-3일 겁니다. 따라서 이 식을 풀면 k 값이 10임을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됐죠? 물론 차이 공식 기억하고 계시면 바로 때려가지고 풀어도 됩니다. 차이는 얼마죠? 절대값 1분의 루트 b제곱 36 마이너스 4
A, C 이렇게 계산해서 그냥 네가 제곱해서 8이다 해서 바로 풀어도 됩니다. 똑같은 이유예요. 똑같은 값. 맞지? 방정식처럼 문제를 풀어도 오케이. 함수처럼 문제를 풀어도 오케이인데 둘 다 잘해야 돼. 둘 다. 자, 그래서 이 세 문제는 뭐에 대해서 알아봤느냐? X축과의 교점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날 때 어떤 식으로 만나느냐? 두 점에서 만나느냐? 한 점에서 만나느냐? 또 만났을 때 그때 관계가 뭐 둘 사이의 차이가 어떻다 이런 관계를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그래프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방정식으로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아둬야 되는 문제였고요. 예제 4번부터는 이제 그래프와 직선으로 넘어갑니다. 알겠죠? 그래프와 직선으로 넘어가니까 직선과 그래프가 저렇게 되려면 또 직선이다 보니까 조금 더 독특하고 다른 점이 있겠죠. 그건 어떤 게 다른지 알아보자. 일단 그 첫 번째 예제 4번이 3번이었군요. 이거 그죠? 예제 4번 볼게요. 알겠죠? y는 2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의 그래프와 y는 x 더하기 k의 그래프가의 위치 관계가 얘는 조금 그리기도 재미없을 정도로 별로인데다가 심지어 y는 x 더하기 k라고 하면 k를 모르니까 그래프를 그리기에도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도 간략하게 그려보면 너는 그래프의 교점이 0,1이고 1과 2분의 1을 지나는 느낌이네요. 인수분해하면 2x-1, x-1이잖아. 맞지? 뭐 이런 식으로 생긴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 같은데 얘는 뭐야?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k니까 k 값이 뭐 적당한 이런 값이었다면 기울기가 1 이렇게 그려서 두 점에서 만날 것 같이 생겼고 그지? 어떤 특별한 k가 있어서 접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안 만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내가 이걸 솔직히 그래프만 그려가지고 k가 언제 접할지 k가 얼마일 때 그래프가 접할지 하는 건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 바꿔 말하면 이때 만들어지는 k값 여기에 교점이 얼마일까는 좀 사실 쉽지 않아 보인다 이거지. 어디서 접할지도 잘 모르겠고 그걸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할지가 쉽지 않아요. 분명히 값을 여러 개 찍어 본다고 해서 여기서 딱 접하는 점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쩔 수가 없어. 방정식으로 좀 끌고 가줘야 돼. X축에 비하면 훨씬 어려워진단 말이야. 그래프로서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래서 2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은 x 더하기 k라는 방정식이 된다라고 했을 때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마이너스 k는 제로라는 이 방정식의 실근이 어떻다, 개수가 어떻다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판별식을 미리 좀 구해놓을게. 4분의 d는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거 2k 플러스 2죠? 이게 판별식입니다. 판별식은 제가 미리 구해놨습니다. 되겠죠? 자, 그럼 1번 문제 뭐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런 경우를 의미하는 거고 이런 경우를 그래프로 따지면 저런 경우를 의미하는 거고 저것의 값의 계산은 어떻게 한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사실. 즉 2배의 k 더하기 1이 양수여야 하므로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즉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럼 두 번째 접한다. 그럼 균아 접하려면 판별식이 0이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럼 판별식이 0이려면 네가 0이어야 되니까 이제 사실 값은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 k가 마이너스 1 기준으로 바뀐다는 거죠. k는 마이너스 1이고 3번 만나지 않으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구나. 즉 우리가 아까 그래프만 그렸을 때는 어떻게 구하지 했던 그 값은 마이너스 1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으면 두 점에서 마이너스 1이라면 한 점에서 접했을 거고 마이너스 1보다 작았다면 두 점에서 만나지 못했겠죠. 그죠? 그럼 참고로 이때 이 점에 교점의 좌표 접점은 어떻게 구할까요? k가 마이너스 1일 때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이 방정식에 k 마이너스 1을 넣으면 2배 x-1의 제곱이 있네요. 그래서 뭐야? 1,0이라는 점에서
접하는 것이었군요. 그죠? 특이하게도 1,0에서 딱 접하는 그런 모양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그래프만 그려가지고는 정말 쉬이 알기는 어렵겠죠. 그죠? 여기를 좀 지울게요. 자, 이제부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떤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들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 이제 5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저도 녹화하다 보니까 이걸 막 조절하는 게 조금 어색하네. 자, y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 너와 어떤 직선 y는 x 더하기 k가 뭐 두 점에서 만나게 되었답니다. 이때 a의 좌표가 마이너스 2라면 b점의 좌표는 뭘까요? 인데요. 그래프를 만약 그렸다면 하나의 그래프가 이렇게 이차함수가 그려져 있고 직선,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한 점의 좌표가 뭐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 대칭축은 마이너스 1인 건 알았으니까 마이너스 2가 여기서 접하겠죠. y좌표가 얼마인지는 또 모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b점의 좌표를 아예 구해와라 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그래프처럼 해석해도 별반 어렵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석하기 나름인데 쌤, 마이너스 2에서 교점을 가진다는 건데 우리 여기에 마이너스 2 넣으면 3 지난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점의 좌표 자체는 마이너스 2,3인 건 사실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고 또 마이너스 2,3은 이 점의 교점이지만 이 점의 교점, 이 점 위에, 이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다. 맞지? 그럼 대입에서 성립하려면 K가 5였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너는 y는 x 플러스 5였다는 거죠. 자, 그럼 하나 더 물어줘. 교점은 어떻게 구할래? 적당히 찍어서 막 찾나? 뭐 찍어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x 1 넣으면 6이고 얘도 1 넣으면 6이거든요. 1,6이 교점이구만. 이렇게 찾아도 되지만 적당히 찍어서 찾는 거 당연히 나쁜 게 아니야.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안 될 수도 있고, 맞지? 그래서 확실한 방법이 필요해. 그래서 어차피 연립해서 풀게 되어 있어요. K는 5를 구했다 하더라도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은 x 더하기 5랑 같다?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는 제로네. 따라서 x가 마이너스 2일 때 1일 때가 교점이고 쌤 근데 얘는 1,0인데 no. 둘이 같다고 해서 하다 보니까 x 좌표만 구하게 된 거야. 즉 하나는 마이너스 2고 하나는 1인 걸 알게 된 거죠. 그 1을 위에다 넣든 밑에다 넣든 넣어서 그때 y좌표는 6이구나. 따라서 1,6이 또 다른 교점의 좌표로구나 를 알아와도 되는 거고, 연두색은 아예 처음부터 이 문제를 풀 때 그래프도 안 그려요. 그래프 안 그려도 된다 말이지. 문제도 안 그려져 있잖아. 그래서 너 연두색은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두 식을 같다라고 하자. x 더하기 k라고 하자. x 더하기 x,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k는 제로라는 이 방정식에 두 실근이 있을 텐데 한 개가 마이너스 2다 이거야. 왜? 문제에서 한 실근의 교점 x의 좌표는 마이너스 2다 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가 근이고 또 다른 좌표가 하나 더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럼 마이너스 2가 근이니까 대입해도 좋고 근각의 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합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죠? 네. 또 다른 근은 1이겠다는 걸 확인해도 됩니다. k 값을 구하려면 대입해서 k도 구하면 되지만 안 구해도 되죠. 우린 근각의 수의 관계로 마이너스 2와 1이라는 걸 알아버린 거죠. 그래서 어차피 여기 x좌표 1인 거 알았으면 k는 몰라도 여기에다가 1 넣어서 그냥 6이구나 해도 아무 문제가 없죠. 자, 푸는 방법은 당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에이, 선생님, 다 방정식 만들어서 풀면 되는 거네요. 가 끝이 아니야. 그것만 할 줄 안다기보다는 나는 사실 다각도로 그래프처럼 해석할 수도 있었으면 또 방정식을 당연히 해석할 수 있었으면 둘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프하기 너무 어려워. 왜 그래프가 어려워?
하지만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제 특히나 문과를 갈 일이 아니고 만약에 이과를 가시게 되면 이과 갈지 문과 갈지 아직 생각은 안 해봤나? 문과가 나을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냥 이과는 너무 깊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사람. 그렇지 미적분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어머니랑 또 한번 상의해 보시고. 근데 문과는 제가 영어를 싫어해요. 아 영어를 또 싫어해? 어차피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흥미로운 과목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어차피 해야 될 공부라면 개인적으로는 이과 가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 문과와도 수학 원투 여전히 어렵게 해야 됩니다. 이제는 옛날처럼 문과 가니까 수학을 좀 쉽게 하거나 이런 것도 없고 애초에 지금 고등학교에서는 구분은 안 하고 이제 그냥 하는 수학이 확률과 통계를 하냐 미적분을 하냐 뭐 영어를 선택할 때 좀 더 어려운 심화 영어를 하냐 뭐 이런 정도로 구분을 하는 것 같던데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라서 천천히 고민해 보세요. 아직 한 3, 4년 남았으니까 그지? 이제 중1인데 뭐 자. 또 하다 보면 수학이 좀 재밌어지진 않아도 해야 되는 걸 깨달을 수도 있는 거잖아. 하긴 해야 되잖아. 맞지? 자, 점점 그래프만으로는 풀기가 좀 힘들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 예제 6번처럼 이렇게 모르는 조건이 두 개. 아하,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에는 1차항의 개수도 모르고 상수항도 몰라. 그럼 그래프를 그려서 뭔가를 체크하기는 쉽지는 않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데 한 교점의 x좌표가 1-루트 1에 이번에는 온전히 그래프도 안 그리고 바로 한번 잡아볼게요. 둘이 연립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3x-1이라고 했을 때 x제곱 더하기 a-3x 더하기 b 플러스 1은 0라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질 거고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1-루트 2다 라고 한 거예요. 또 다른 거는 뭘까? 문제 조건을 잘 보시면 a와 b가 유리수라고 했죠? AB가 유리수니까 1, A-3, B 더하기 1 모두 유리수입니다. 맞죠? 개수가 모두 유리수라면 너는 켤레근이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또 다른 한 근은 1 플러스 루트 2다. 됐지? 저는 이번에는 그 합과 곱, 근각의 관계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합은 뭐니? 2죠? 2라는 두 실근의 합은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다. 따라서 a는 1이라는 값이 돼야 되겠고 두 실근의 곱은 얼마니? 1제곱에서 루트 2의 제곱 2를 빼면 마이너스 1이죠. 곱은 b 더하기 1이랑 같아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a와 b를 정하면 끝이겠죠. 당연코 문제 푸는 방법은 여러 개고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그래프까지 가지 말고 그냥 방정식처럼 생각을 해버리고 풀어버리는 게 제일 편하군요. 그래프를 그려봤자 사실 뾰족한 수가 생기지는 않는 문제였습니다. A, B를 둘 다 모르기 때문에 2차 함수를 특정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거든. 예제 7번. 얘는 좀 잘 봐야 돼. 방정식으로만 풀면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y는 x제곱 더하기 2x-1과 y는 x 더하기 k였나요? x-k였군요. x-k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근데 두 점 사이 거리가 3루트 2라네요. 선생님, 그래도 방정식을 풀긴 해야 되죠. 필요합니다. 그래프만 그려서 풀 수 있는 건 어차피 아니에요.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 더하기 k는 0라는 어떤 방정식이 만들어졌는데 선생님, 자,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해보기로 합시다. 그럼 이건 뭐야? 두 그래프의 교점을 A, B라고 했을 때 교점은 어떻게? A라는 점은 알파, B라는 점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베타, 맞죠? 근데 그때 Y좌표는 얼마겠어? 여기다 대입해? 그럼 알파, 0, 베타, 0인 교점인가? 아니잖아, 맞지?
이 값은, 이 방정식은 그때 교점 x좌표를 만들기 위한 식인 거고, 실제 교점은 여기 또는 저기에 대입했을 때의 값이겠죠. 이해돼요? 물론 알파를 대입하면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마이너스 1이나 알파 마이너스 k나 같은 값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자, 그래서 그래프도 간략하게 그릴 수 있으면 그려줘야 이해하기가 편할 거야. 알겠지? 자, 그래프를 한번 딱 그려보니까 교점의 x좌표는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근이니까 너가 알파, 너가 베타인데, 그때 y좌표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다? 이 그래프 위에 점 내지는 저 직선 위에 점이니까 대입해서 표현하면 되겠다. 맞지? 보통은 차수가 2차인 애보다는 조금 k를 모르더라도 1차인 애가 낫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잡으실 때 알파 마이너스 k, 베타 마이너스 k가 교점이다 라고 잡으시면 돼요. 자, 문제에서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3루트 2라고 했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거 제곱하면 18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두 교점 사이 거리는 어떻게 구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더하기, 얘도 뭐야? k 어차피 없어지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되겠다. 그지? 여기에 18이다. 즉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구여야 하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k를 구하는 건데, 알파 베타는 이 방정식의 근이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1, 두근의 곱은 k 마이너스 1입니다. 됐죠? 여기 뭐야? 차이의 제곱이 나와 있네. 따라서 합의 제곱에서 곱의 4배를 빼면 9여야 되겠고, 합의 제곱 1 빼기 4배의 k 마이너스 1이 9여야 된다. 5-4k가 9이려면 k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가지고 이게 어떤 상황이구나, 이런 두 그래프의 교점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물론 방정식은 필수입니다. 방정식으로 바꿔가지고, 왜? 교점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알파와 베타라는 것으로 표현을 했을 때 교점이 어떻게 저렇게 표현된다 하고, 두 점 사이의 거리가 3루트 2라는 조건을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가 k를 구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서, 두 점 사이 거리를 직접적으로 구해보니 너가 3루트 2가 돼야 되는데, 그럼 그때 나오는 알파 베타에 관한 식을 맞나?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해서 k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변형해 준 거죠. 그래서 k가 구해온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그래프를 좀 그릴 줄 알면 이렇게 해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거 길기 얼마야? 길기요? 이 직선의 길기니까 1이죠? 네. 기울기가 1이면 요 길이와 요 길이 같은 거 맞죠? 요게 3루트이면 요 길이와 3, 요 길이도 3이어야 되죠. 이걸 해석하면 베타는 알파에서 3 더한 거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3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뭐야? 두 근의 차가 3일 때 이 k 값을 구하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야. 두 근의 차가 3일 때 이 2차 방정식의 k 값은 뭘까?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지. 근데 차이가 3이고 합은 마이너스 1이니까 두 근을 그냥 구해버릴 수도 있겠죠. 그렇게 구해가지고 k를 구해도 되고, 아니면 차를 구하는 공식을 써도 되고, 보시면 차이의 제곱이 3이었으니까, 9였으니까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좌표를 잡아서 계산을 해도 좋고, 기울기라는 그래프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러려면 두 근의 차이가 지금 3이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서 문제를 풀어도 좋다는 겁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자유자재로 될 수준이 되면, 아주 완벽하게 이해를 잘 해주면 이게 자유자재로 될 거고, 이쪽 다는 문제가 오히려 쉬울 겁니다. 이게 처음 배울 때는 굉장히 어렵거든. 와, 방정식도 2차 함수도 사실 그렇게 만만치만은 않은 애들인데, 이거를 자유자재로 풀 수 있다? 쉽진 않죠. 그래서 많이 그 그래프 그리는 것보다 1차 함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 모르겠어요. 그 절대값 때문에 그렇잖아. 맞지? 이거는 연습해야 돼. 사실 센 보면은 그 2차 함수의 그래프는 그려도 1차 함수 절대값 붙이는 건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면 그냥 다음번에 한번 더 봐야겠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그래도 자주 볼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이게 사실 쉽게 그리려면 다 그리면 돼. X범위 나눠가지고 하나하나 다 그리면 되는데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막 내가 그때 대칭해서 그린다, 데칼코마니에서 그린다, 막 접어 올린다 이렇게 막 가르치긴 했잖아. 그런 거 연습을 또 수학상 뒤쪽에서 하거든요. 도형의 방정식에서. 그거 하고 나서 한 번 더 보면은 조금 더 나을 거예요. 옛날보다는. 여러 번 반복할 수밖에 없지. 자, 예제 8번입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거 y는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2와 접하는 직선을 구하고 싶었는데 y는 2x-1는 걔랑 접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근데 얘랑 접하는 어떤 직선을 구하고 싶었는데 얘가 어떤 조건을 갖고 있어? y는 2x-1과 평행하다는 조건. 직선이 평행하면 기울기가 어때야 돼? 그렇지, 같아야 된다. 따라서 기울기가 2인 어떤 직선이구나 라고 하면 된다는 거죠. 심지어 문제에서는 ax 더하기 b라고 했네요. 그러면 a가 2인 거는 좀 단숨에 알아버렸다, 맞지? y절편은 b라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a가 2인 건 너와 평행하다는 조건에서 이미 찾아버렸다, 됐지? 그 이제 b의 값을 어떻게 구해? 둘이 연립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2라는 2차 함수와 2x 더하기 b라는 1차 함수가 맞나? 교점을 하나만 가지려면 둘이 같다고 해서 만들어낸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b는 제로라는 이 2차 방정식이 뭐를? 중근을 가질 것. 교점이 하나였다면 사실상 그래프로 따졌을 때 접하는 모양이고 교점이 하나다. 방정식으로 따지면 중근이다. 따라서 판별식이 0이다. 판별식을 계산해주면 9 빼기 4배의 3의 제곱 빼기 4배의 2-b가 0일 것이었습니다. 9 빼기 8이니까 1 더하기 4b가 0이고 b는 마이너스 4분의 1이겠죠? 자, 그렇다면 다 정했죠? a는 2였고 b는 마이너스 4분의 1이었고 되겠죠? 자, 9번. 2차 함수 fx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래프는 왜 그려준 거야? 그냥 두근이 마이너스 3이랑 1이다를 얘기해 주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fx는 0에 두근은 마이너스 3과 1이다. 이게 그냥 하고 싶었던 얘기인 거야, 문제에서. 문제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래프까지 뭐 해석해서 뭐 어떻게 하라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fx는 0에 이 방정식의 두근이 마이너스 3과 1이다. 요 얘기 하고 싶었던 거야. 되겠죠? 그럼 fx 더하기 p는 0에 두근은 뭘까요? x 더하기 p가 마이너스 3이 되거나 또는 x 더하기 p가 1이 될 때가 근이지 않을까? 왜? x 더하기 p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그런 x의 값이 있겠죠? 그걸 대입을 해. 그러니까 x 더하기 3, 마이너스 3, x 더하기 p가 마이너스 3이 됐어. 그럼 f-3은 0이다. 맞잖아. f-3은 0이다. f1도 0이다. 그러니까 네가 마이너스 3이거나 1이 되는 값이 이 방정식의 근인 거야. 되겠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이 근이고 또는 x는 마이너스 p 더하기 1이 근인 거예요. 근. 자, 그럼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의 합이 4래. 그럼 너랑 너를 합쳐서 4다 이 말이지.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2가 4여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p의 값은 마이너스 3이었던 것입니다. 되겠나요? 자, 마지막 문제 이제 10번인데 굉장히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어? 아니요, 절대값 있어서도 중요한 거긴 하지만 아이디어가 이때까지는 대부분의 문제를 어떻게 풀었어? 함수의 그래프를 방정식처럼 만들어서 풀었죠.
이번 이 방정식, 이 방정식이야, 방정식. 절대값 들어간 2차 방정식. 이 방정식의 문제를 풀 때 이 방정식이 내 실근을 갖도록 이제 우리가 정수 K의 값을 구해보자 라고 했을 때 방정식처럼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범위를 나눠야겠죠? 절대값을 한 방에 푸는 건 힘드니까, 그지? 쌤이 봤을 때는 x-2, x 플러스 2, 절대값은 k다 였으니까, 그지? 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는 있는데, 뭐가 좋을까를 좀 고민하는 중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어떻게 해? 얘가 마이너스 4보다 작으니까 음수. 얘도 음수지. 음수랑 음수 곱하기 양수지. x제곱 마이너스 4는 k다. x제곱이 k 더하기 4인데, 그럼 x는 루트 k 플러스 4랑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4랑 이렇게 풀면 될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건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만 골라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둘 다 될지, 뭐 얘는 양수니까 그럴 리는 없고 네가 될지 안 될지가 또 중요한 건데, 이걸 다 따져봐야 돼요. 이제부터 범위를 다 나눠가면서. 얘는 확실히 안 돼, 양수니까. 근데 얘가 될지 안 될지 일단 모르겠는데, 된다 치면 또 K의 범위를 또 구해야 되죠, 그때 가서. 이거 굉장히 귀찮은 문제예요. 그래서 자, 또 볼게. 만약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았다고 한다면 요 안에 있는 값이 음수가 돼요. 왜냐? 2보다 크니까 양수인데, 2보다 작으니까 음수인데 마이너스 2보다 크니까 양수거든? 음수다, 맞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가 k다. 이번에는 x제곱이 4 마이너스 k여야 되는데, x의 값은 플러스 루트 4 마이너스 k랑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k. 참고 이건 필기할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왜냐? 너무 힘든 방법이야, 이렇게 풀면. 아니, 이렇게 접근을 해보니까, 이게 둘 다 될 수도 있고, 둘 다 범위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거야? 둘 다 된다고 해야 되는 거야? 몰라, 4개씩이나 되려고 하면 둘 다 되긴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진짜 x가 2보다 클 때도 따져야 되고, 이제 따져야 될 게 너무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번엔 좀 똑똑하게 방정식을 다시 한번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에잇! 그래, 별로다! 하고 다시 한번 풀어보기로 해요. 알겠죠? 선생님, 어차피 x제곱 마이너스 4가 k거나 마이너스 k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x제곱이 k 플러스 4거나 마이너스 k 플러스 4 아니에요.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4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k 플러스 4 루트 마이너스 k 플러스 4 아닙니까? 그래서 4개 되려면 너도 있고 너도 있어야 되는 거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야. 됐다, 선생님 내 말이 맞죠? 그래갖고 쌤, 이게 양수면 2개 있을 거 아니에요. k 플러스 4가 양수다. 쌤, 보세요. 마이너스 k 플러스 4가 양수여도 2개 있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k가 4보다 작으면 될 것 같다 이 말이야. 됐어, 이거야 바로. 딱 하면은 안 되지, 당연히. 왜 안 되지? 자, 잘 봐. 여러분, 애초에 k가 음수였다는 게 말이 안 돼. k가 음수면 넌 근이 없어요. 절대값은 무조건 양수잖아. 그래서 k는 일단 양수긴 해야 돼. 최소 0이기라도 해야 돼. 근데 k가 0이면 그냥 x는 2, 마이너스 2하고 2개가 끝이잖아. 그래서 k가 0보다는 커야 돼. 절대값 때문에 k가 0보다는 커야 되고, k가 0보다 클 때, 네가 양수 k고 네가 음수 k라서 그렇게 되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다, 이거. 절대값 아닌 음수여도 왜 절대값 붙여서 k라는 양수값이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최종적인 진짜 답은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입니다. 하나하나 나눠서 푸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냥 한 방에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서도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었어? 절대값이니까 k가 양수여야 된다는 걸 생각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건 답이 맞긴 합니다. 그래서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k의 값은 1, 2, 3의 3개인데 이게 방정식을 그냥 방정식처럼 푼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 단원의 이름이 뭐야?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잖아, 함수.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 쌤이. 자,
아니 선생님 답을 구했는데 또 굳이 뭐 함수까지 구해서 해야 되겠. 아 해보자. 잘 봐라. 잘 봐. 그렇게 어려운 함수 아니야. 오히려 2차 그리기가 더 쉽다며, 그지? 원래 이렇게 생겼죠. 마이너스 2와 2에서 0을 지나고 마이너스 4, 0, 마이너스 4를 꼭 지점을 하는 이런 그래프인데 얘가 어떻게 생겼어? 지금 뭐 붙었어? 절대값 붙었죠? 절대값 붙였으니까 얘를 뭐 하면 돼? 뒤집으면 되겠죠. 자,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함수가 왼쪽에 있는 좌변의 함수입니다. 맞죠? 그러면 연두색으로 y는 k, 즉 k라는 값에 대해서 함수를 만들어 볼 건데 이거 뭐야? 그냥 y는 k라는 함수죠. y는 k. 그러면 균아, y는 k가 어디에 그려지면 교점이 4개나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여기 중간에 이렇게 지나가면 하나, 둘, 셋, 4개 만나잖아. 0을 지날 때는 2개겠고 0보다 작아지면 흰색이랑 만나는 건 상관없죠. 지금은 그래프가 빨간색이어야 되니까. 맞지? 교점이 빵개. 여기는 4개. 4를 지날 때는 3개. 그 위를 지날 때는 다시 2개겠죠. 따라서 서로 다른 실근이 4개나 되려면 K값은 0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곳에 있으면 그렇게 되겠죠. 맞죠? 아 미안, 0보다 크고 4보다 작은 곳에 있으면 요 함수값 4다. y는 4 알겠지? y는 K라는 직선이니까 K값이 0보다는 크고 4보다 작은 값에 있습니다. 야가 이렇게 열심히 계산하고 절대값이니까 양수다 이런 거 막 생각하면서 풀 때 그래프 그린 친구는 줄 몇 개 긋는 걸로도 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저 앞에 있는 예제들은 함수의 문제를 풀 때 방정식을 활용해서 값들을 잡고 교점의 좌표를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었다면 이번에는 방정식의 문제를 풀 때 함수를 어떤 식으로 그릴 것이냐를 봤고 저 방정식을 풀 때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래프의 교점이 4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y는 k라는 평행한 직선이 어디에 그려질까? 중간에 그려지면 4개겠구나 생각해서 k의 값의 범위를 구해준 것입니다. 답은 뭐 똑같이 1, 2, 3, 3개긴 하겠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방정식을 함수를 방정식으로서 자유자재로 풀 수 있어야 의미가 있다. 됐지? 그래서 일단 그 유제까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좀 이따 풀이를 좀 더 마저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